네, 오늘은 여러분들을 뉴욕 연방법원으로 좀 모셔가겠습니다. 체포돼서 미국으로 압송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전 대통령이 어제 뉴욕 법정에 처음으로 섰습니다. 자, 그가 자신을 보호할 변호의 논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반대로 미국 정부는 그를 체포해서 재판장에 세우긴 세웠는데 그를 어떻게든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될 텐데 미국 정부는 어떤 논리로 그를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런 논리를 펼칠까?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지금부터 관심의 초점이 좀 주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 양측이 펼칠 양측의 주장과 법적인 논리, 요걸 좀 법정에 여러분들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한번 상상하고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생하게 미리 보는 마두로 재판. 자, 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제 마두로 재판과 관련된 뉴스가 매일 나올 겁니다. 수많은 영상과 뉴스에서 이 마두로 재판에 대해서 나올 텐데, 지금 오늘 제 영상 요거를 한 20분, 25분 정도만 이제 딱 같이 봐 놓으시면 앞으로 이제 마두로 재판 관련 뉴스가 나올 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뉴스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주 앞으로 모든 뉴스를 접할 때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상식이 될 테니까 오늘 이 법정에서의 공방전을 전해드리는 요 영상 꼭 끝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혹시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지금 미리 해놓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군에 의해서 체포돼서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어제 뉴욕 법원에 첫 출정한 자리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그 불법 약물 밀거래 등등과 관련된 그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다 아시죠? 한국에서는 뭐 기소 인부 절차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기소라는 것은 재판에 회부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뭐 기소됐다 그러면 마치 그 사람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마지막 파이널 선고가 나와야 될 얘기고, 기소됐다라는 것은 어떤 혐의를 받아서 재판에 넘겨져서 이제 재판이 시작됐다. 그러면 이제 기소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기소된 상태에서 그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항상 재판 첫날 간단하게 묻는 그런 절차를 갖습니다. 그게 이제 기소 인부 절차. 인부라는 건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 판사가 물어보죠. 이름이 뭐냐, 생년월일이 뭐냐, 주소지가 뭐냐. 간단한 한 두세 가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너에 대한 혐의가 이것으로 너가 기소가 됐는데 그 혐의를 인정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99.999%의 그 피고인이 그렇게 말하죠. Not guilty라고 말합니다. 나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나는 무죄입니다. 뭐 그렇게 not guilty를 말합니다. 자, 어제 마두로도 당연히 not guilty를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몇 마디 덧붙인 얘기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의 구치소에서 부인과 함께 법원으로 이송된 마두로 전 대통령은 판사 앞에서 진행된 그 기소 인정 여부 확인 절차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그 약물 밀거래 등등등 혐의에 대해서 나는 결백하다, 나는 유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결백하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도 막 팔았어요. On the name of the God,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뭐 법정에서 그럴 필요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뒤에 요 말을 덧붙였습니다. 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점잖은 사람이고 나는 내 나라의 대통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요 말이 왜 의미심장한 말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지난 2020년 그 약물 밀매에 관여하는 등의 혐의로 인해서 미국 검찰에 의해 그때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소가 중지되어 있는 것이죠. 왜? 신병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도 왜 기소 중지 상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게 다 이 사람은 범죄 혐의가 짙어서 재판을 벌여야 할 텐데, 재판에 넘겨야 될 텐데 지금 신병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불기소가 아니라 기소인데 기소가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무슨 죄 짓고 사기치고 무슨 죄 짓고 미국으로 도망오신 분 가끔 보면 있죠. 왜? 예.
그런 분들의 한국에 조회해보면 기소 중지 상태라고 나옵니다. 예, 그게 왜? 재판에 넘겨줘야 되는데 사람을 지금 신병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어딘가 도망가 있어서 잡지 못했기 때문에 기소 중지 상태라고 딱 나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가는 즉시 바로 이제 잡히죠. 네, 요건 딱 별개의 얘기였고요. 자, 그래서 미국의 검찰에 의해서 지난 2020년부터 이미 마두로는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신병이 이제 확보된 거죠. 체포했으니까. 자, 마두로 대통령의 재판은 누가 판사를 맡느냐? 올해 92살에 엘빈 헬러스타인이라는 판사가 맡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시죠? 네. 그런데 이제 고령과는 관계없이 이분이 맡아야 되는 명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된 분인데요.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걸 떠나서 이분이 그 마두로의 그 불법 약물 범죄와 관련돼서 10년 넘게 그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판사입니다. 마두로 신병 확보가 안 됐으니까 재판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사건을 계속 담당하고 있던 판사이기 때문에 이분이 맡는 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판사는 그런 분이 맡게 됐고요. 그러면 마두로도 세상에 아무리 나쁜 그 범죄자도 재판이 열리면은 변호인이 이제 옆에서 조력을 하게 마련인데 마두로는 어떻게 되느냐? 네. 마두로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변호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과연 누가 마두로를 변호할지, 이렇게 국제적으로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마두로를 과연 누가 변호할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그게 아니라 이제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유명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니까. 미국의 저명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베리 제이 폴락이라는 변호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마 그 이름이 낯익지는 않으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하고 알려진 분입니다. 전에 위키리스크에서 내부 정보, 미국에서 불법적인 정보 취득하고 이런 걸 폭로한 사람 있죠? 위키리스크의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 네. 이 줄리안 어산지는 다 기억하시죠? 이 줄리안 어산지가 체포돼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어산지를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베리 폴락이라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전문이에요, 이런 거. 자, 미국 형사법과 국제 정치적인 사건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 언론에도 많이 이름을 탔던 그런 꽤 알려진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자, 어떤 논리로 이 강력한 변호사가 마두로를 변호할지. 자, 그 베리 폴락 변호사의 논조,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마두로를 변호할지 지금부터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요? 지피지기면 백전, 여러분들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패. 백전불패. 같은 뜻이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과연 이쪽에서 어떻게 변호를 하면서 또 받아치는 공격을 할 것이냐, 미국 정부를 향해서. 그걸 알아야 또 우리가 대응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좀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는 잠시 후에는 미국 검찰 쪽의 얘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두로 측은 체포와 송환 과정의 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두로 측은 그 체포된 과정과 송환에 오는 그 과정의 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시 말해 위법한 체포였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할 거라는 것이죠. 특히 마두로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의 주권 국가의 수반이다라는 점에서 국제법상 면책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는 대로 일국의 대통령은 그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한 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나라에서도 해당됩니다만은 국제법상으로도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하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그러면은 그 주장할 때부터 그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마두로 붙잡아 놓고 또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 측이 되받아칠 논리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베리 제이 폴락 변호사가 공격할 거를 좀 지금 알아보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베리 폴락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국제적 논쟁이 큰 그런 사건들을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법적 절차 문제, 뭐 정치적인 의도 문제, 또 국제법적 쟁점 등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 논리를 그렇게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리 폴락 변호사는 그 줄리안 어산지 사건과 같이 이 국경을 넘는 그런 국제적 정치적 이슈를 다룬 경험이 많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뭐 마두로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인물을 변호사로 선임한 건 맞습니다. 자, 이번 마두로 사건에서도 그는 주권 면책,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 또 그리고 이제 선택적 기소다, 보복적 기소다 이런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국제법과 절차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변론을 하면서 재판 자체가 위법하다, 그러니까 재판이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을 처음에 많이 주장할 겁니다. 자, 그럼 베리 폴락 변호사는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마두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인가 또 궁금한데요. 이는 그 마두로 대통령 측 본인이 직접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정 서류를 보면 뭐 알 수 있습니다. 법정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리 폴락 변호사가 마두로의 변호사로 공식 등재되었다라는 게 법정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렇다고 해서 마두로가 그걸 들고 가서 제출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제가 뭐 이 사람의 판사님 제가 이 사람의 변호사입니다. 여기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하면서 딱 갖고 와서 제출하고 그러죠. 네. 변호사가 직접 갖고 와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마두로 측이 그의 법률팀 지원 지지자들에게 요청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기록상을 보면 마두로가 이 베리 폴락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 변호인 출석 신고서라고 있습니다. Notice of Appearance라고 있는데요. 그 Notice of Appearance에 보면 그 마두로가 retained 제리 폴락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tained라는 게 뭐냐면 변호사로 선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변호사로 고용했다, 뭐 fire했다, hire했다, 뭐 이런 말도 뭐 일반적으로 씁니다만은 이 법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retained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식 변호사로 선임된 거는 확실히 확인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그 Notice of Appearance 변호인 출석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뭐 피고에 의해서 선임된 변호사가 직접 가서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제리 폴락 변호사가 이번 마두로 사건에서 실제로 그러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법정 전략, 마두로라는 국제적인 범죄자를 변호하기 위해서 사용할 법정 전략이 뭐가 있을까를 우리가 알면 흥미로울 텐데요. 뭐 수십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우리는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한 4-5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4-5가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지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법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마두로 측의 변호사가 어떤 걸 공격용 무기로 쓸지, 뭐 변호사니까 막 방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방어만 하진 않습니다. 그 검사 측의 어떤 부당함, 위법성 이런 걸 공격하기도 하죠. 자, 4-5가지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첫 번째 제 1단계입니다. 이는 대통령 면책 특권 주장이 될 것입니다. 논지의 핵심은 마두로는 체포 당시 현재 국가 원수였으며 때문에 미국 법원이 그를 형사 기소 및 재판에 회부할 관할권 자체가 없다라는 논지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는 재판 자체를 초기에 무산시키거나 또는 최소한 수년간 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이걸 노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 의해서 체포돼서 여기 쓰는 건 재판 자체가 무효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미리 다 프레임을 짜놓은 게 있고 미국 측이 또 얼마든지 반박할 게 있는데 그거 이제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단계. 요게 안 되면 이제 베리 폴락 변호사는 2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체포 그리고 송환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핵심적인 주장은 이 사건은 합법적인 체포가 아니라 국제법을 무시한 사실상의 납치다라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아마 그 베리 폴락 변호사가 그 납치라는 표현을 분명히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합법적인 체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납치가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납치된 거지 체포된 게 아니다. 굉장히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게. 자, 그 부분과 관련된 미국과의 이제 공방전은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 폴락 변호사는 미국 정부에게 위법이 아니다라고 당신들이 검찰 측이 주장하려면 위법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라. 막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검찰 측에서는 즉 이제 미국 정부 측에서는 조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게 이제
2단계, 3단계 가면서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방어 논리가. 왜냐하면 위법한 체포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뭐 증거물이나 이런 걸 뭐 제출하고 하다 보면 또는 이제 증인을 부르고 하다 보면은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또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기밀 사항들, 이런 거를 일정 부분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폴락 변호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때부터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증거를 공개하자니 베네수엘라에서 몰래 도움을 준 미국 쪽 그쪽으로 보면 스파이죠. 그 미국 쪽에서 보면은 정보원이죠. 미국 쪽의 정보원들의 어떤 신분이나 이런 행태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뭐 사람 신분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식으로 했는지 뭐 이게 드러날 겁니다. 왜? 그가 무슨 일을 했고 뭐 했고 어디 가서 뭘 먹고 반려견이 뭐고 반려견의 이름이 뭐고 개 산책을 몇 시에 시키고 뭐 불법적인 행동을 어디 가서 뭐 했고 누구를 만나고 이거를 다 알았다라는 것을 그 어떤 제보원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마두로 쪽에서는 이게 누구냐 바로 알 거 아니에요. 바로 알게 됩니다. 결국은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아도 결국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그때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공개하지 않자니 재판 정당성에 있어서 계속 공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스테이지에서부터는 미국이 조금 좀 힘겨운 공방전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폴락 변호사가 이제 3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바로 선택적 기소, 보복적 기소라는 주장을 이제 할 겁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사건은 범죄 수사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한 정치적인 쇼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면서 폴락은 그 검찰 측을 향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 정부 측을 향해서죠.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죠. 질문을 던질 겁니다. 분명히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왜 미국 행정부 당신들은 다른 국가 지도자들의 유사한 범죄 행위는 기소하지 않고 왜 마두로만 기소했느냐? 왜 다른 나라 지도자들의 범죄 그들은 기소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 뭐 예를 들겠죠. 그 질문을 분명히 던질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선택적으로 기소했다라는 위법성을 파고들기 위함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질 겁니다. 왜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의 지도자만 표적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겁니다. 요거는 이제 보복적 기소라는 걸 들추어내서 역시 위법성을 위법성을 공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요게 조금 먹힌다 싶으면 결국 이제 제리 폴락 변호사는 드디어 회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4단계. 4단계 공격은 좀 치열할 것입니다. 재판 자체를 외교 문제로 전환시켜버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베리 폴락 변호사의 이 최종 그림은 이겁니다. 이 재판은 판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부와 외교의 영역인 건데 이게 왜 사법부에 와 있는 겁니까? 라는 논조로 재판부를 공격할 전망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이거 마두로를 체포하고 압송하고 재판정에 세워서 기소 확인을 했는데 이거 저런 식으로 한다면 좀 애매해지는데 유죄를 받아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거 뭐 자칫 잘못하다간 자칫 그를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좀 걱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도 대응 전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미국 정부가 펼칠 그러면 예상되는 방어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검찰이 공격을 하는 거고 변호사가 방어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검찰의 공격을 이 베리 폴락 변호사가 되받아쳐서 공격을 방어하면서 되받아칠 걸 예상해서 그럼 그 되받아치는 걸 검찰 측, 즉 미국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이제 요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정부 측의 방어 논리 뭐 이렇게 표현을 된 건데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마두로는 더 이상 정권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다. 마두로는 그 나라에서 부정선거로 조작된 선거로 당선된 범죄자일 뿐이지 그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프레임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일부러 이미 좀 빌드업을 시킨 거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면책권 주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는 이미 범죄자일 뿐이다. 뭐 이걸 노릴 겁니다. 때문에 미국 법원이 국제법상 면책권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방향으로 정부는 그렇게 방어할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정부는 마두로를 미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위해를 가한 범죄자로 규정해서 여기 세운 것이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우리가 세운 게 아닙니다. 라는 논조를 펼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근데 재판장에서 받아들여질까? 라는 생각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과거 1990년도인가요? 기억나시죠? 파나마의 노리에가. 노리에가도 이제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미국 법정에 세웠죠. 파나마의 노리에가 사건 때도 미국 정부는 이런 주장을 펼쳤었고요. 그때 이제 미국의 법원은 실제로 국가 원수 면책권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정해주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온고잉 진행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리에가는 결과 재판을 계속 받았고 선고까지 받았죠.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40년형을 그때 받은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를 좀 볼까요? 그리고 이제 체포와 송환 과정의 어떤 정당성을 갖고 변호사가 물고 늘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변호인 측의 공격은 그럼 미국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번 작전을 미국 법 집행작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를 데려온 것이 그 장소의 문제였지 거기에 대한 내정 간섭이나 한 나라를 침범한 것은 아니다. 미국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데려온 거다. 미국 법을 왜냐면 이제 그 마두로는 지난 2020년 때부터인가요? 그 검찰에 의해서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기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왜 기소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에서 막 사기치고 미국으로 도망와서 사시는 분도 가끔 있으시죠. 예, 그런 사람들 한국의 그 서류 보면 기소 중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소 중지 상태라고. 왜? 이 사람은 범죄 혐의가 뚜렷해서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가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람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해서 기소 중지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당연히 한국에 들어가는 순간 곧바로 이제 체포되죠. 그래서 기소돼야 되는데 체포를 못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소 중지. 마두로가 이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2020년부터 서류상으로는 미국 법원의 기소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병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기소 중지 상태였는데 이번에 신병을 확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을 집행하는 차원이었다. 불법 체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정부 측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호사 측이 이제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제 4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3단계로 넘어갔나요? 선택적 기소, 보복적 기소라고 이제 얘기할 거다. 이제 이런 예상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선택적 기소, 보복적 기소, 이건 뭐 어찌 보면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한데, 그 선택적 기소. 왜 다른 나라에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많은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왜 가만 놔두고 왜 마두로만 선택적으로 기소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위법성을 이제 얘기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떻게 반박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미국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우 공격적으로 증거 제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스테이지가 딱 되면 미국도 설렁설렁하면 안 되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받아칠 겁니다. 자, 범죄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이때부터 여러 개 쏟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소장이 단순한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라 수천 톤에 달하는 불법 약물 그 밀반출에 대한 범죄 혐의, 또 공모 혐의, 또 그 외에 범죄 조직단을 조직한 혐의, 또 그들과 공모한 혐의 등등등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이때부터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구체적인 범죄 관련 사실에 대한 증거를 미국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미국은 증거품, 증거, 물적 증거, 그리고 사실은 이제 증인도 많이 확보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좀 껄끄러운 부분도 있죠. 이제 증인들의 신변 안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인도 있지만 가급적 증인보다는 이제 물적 증거로 이제 해결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내부 증인 외에도 통신 기록 확보한 것도 많고 금융자료 확보한 것도 많고 감시자료 등등등등 상당한 양의 물적 증거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처럼 현재 그 미국 정부는 기소의 그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두로 측이 아니더라도 국제사회 일부에서는 이번 작전의 그 국제법상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100%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미국 내에서도 이제 반발 기류는 조금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특히 이제 남미 지역에서는 더 반발이 크고, 유럽에서도 몇 개 나라는 조금, 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도,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하튼, 하지만 이제 미국 법원은 국무부의 지휘 판단을 대부분 존중해주는 그런 판례를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정부가 행한 그 조치, 그 조치에 대해서 미국 법원, 즉 사법부가 정부가 행한 이 조치가 옳다, 그르다, 특히 이제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내적인 문제 말고요.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법부가 그거는 옳다, 그르다를 판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사법부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단, 어차피 재판에 왔으니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진짜로 혐의가 입증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판단하겠다. 이런 그 사법부가 원래 판례가 그렇습니다. 때문에 마두로의 그 어떤 면책권 주장, 요거는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 정치적인 논쟁과 외교적인 반발은 국제사회에서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베리 폴락 변호사는 몸값이 엄청나게 비싼 변호사인데요. 마두로가 어떻게 그를 고용할 수 있었느냐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제가 좀 리서치를 많이 해봤는데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는 아직 없어요. 또 사실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밝힐 피고인의 의무도 없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았겠죠. 마두로는 그 엄청난 범죄 자금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예상합니다만은, 미국이 오랫동안 취해온 금융 제재 등등 때문에 그 개인 재산의 접근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가 어디다가 돈을 숨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지금 꺼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지? 라는 이제 궁금증인 거죠. 자, 일부 언론은 사실은 제대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그런데 이제 베리 폴락이라는 고액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증폭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 측이 먼저 법정에 이름 올려놓고 선임계를 제출해서 이름 올려놓고 그 이후에 이제 몸값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것은 이제 이후에 청구서를 보내서 받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착수금을 10,000불 안 주면 안 해. 이런 건 일반 민사에서도 당연히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국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의 경우에는 일단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해 놓고 진행되면서 천천히 청구비를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베리 폴락 변호사는 아마 일불도 아직은 받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이름 올려놓고 이제 추후에 아마 거액의 그 비를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마두로 지지자의 해외 연대도 좀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해외에 여기저기 심어놓은 자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결국은 추후에 다 모아서 대납해 줄 거니까 폴락 변호사님 걱정 말고 선임계를 받아 주십시오라고 해서 아마 그의 선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선임했는지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또
변호사비로 얼마를 주는지 뭐 등등등 이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 나올 거고요.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추가적으로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은 법정 공방과 관련해서 양측이 주장할 그 법리적인 부분을 좀 예상해서 가상 시나리오로, 아니 저는 가상 시나리오라고 굳이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이 논리대로 법원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가본 마두로 재판, 미리 가본 마두로 재판 여러분들에게 좀 상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이 정도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앞으로 이제 마두로 관련된 재판에 관련된 그 내용 뉴스가 계속 나올 텐데 아마 뭐 거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을 놓고 그러면은 여론은 어떻게 되느냐? 뭐 다른 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 내의 여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정말 발빠르게 군사작전 직후 단 하루 만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충격적이냐? 너무 팽팽해서 충격적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당신은 마두로를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작전에 찬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찬성이세요? 아니면 반대세요? 당신은 찬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찬성합니다라고 체크한 사람이 33%, 그리고 반대합니다라고 체크한 사람이 34%. 이건 이제 1%포인트의 차이기 때문에 이건 무의미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게 항상 그 결과 값을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3.5%,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심한 건 5%,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같이 좀 급하게 한 그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 표본 오차 뭐 이런 말. 그 얘기는 뭐냐면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그 갭은 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이죠. 의미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 뭐 1%포인트 격차는 정말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뭐 그냥 같다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33, 34.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나머지 33%는 모르겠다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영상을 쭉 보시니까 이 작전에 찬성. 영상을 쭉 보고 나니까 난 좀 반대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 얘기 들을 땐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을 땐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모르겠어라는 생각이 더 드시는 게 아닌지. 네. 뭐 찬성이면 찬성대로 한번 댓글 보내주시고요. 또 반대라면 반대라고 댓글 보내주시고 모르겠다. 예. 정말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좀 보내주시면 굉장히 참고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뭐 33대 34, 뭐 거의 같다, 팽팽하다라는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정치적인 성향을 분류해서 조사를 해보면 또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옵니다. 자, 공화당 지지층만 따로 놓고 분류를 해서 보니까 이번 작전에 대해서 찬성이 65%, 반대 6%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또 민주당 지지 성향을 놓고 보니까 찬성은 11%, 반대 65%.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무당층의 경우는 어떠냐? 나는 정치적인 성향 없어요. 난 당적 없습니다. 뭐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니에요. 라는 사람들이 답변한 걸 보니까 찬성 23, 반대 35%. 였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반대가 생각보다 좀 많이 높습니다. 12%포인트가 높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마두로 대통령 재판이 벌어질 뉴욕 연방법정에서의 양측의 논리를 미리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걸 법적인 문제를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느라 오늘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다른 뉴스를 좀 전해 드리지 못하고 이제 마무리하게 됐는데 다른 뉴스는 또 내일 얼마든지 또 전해 드리겠고요. 또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나오는 내용들이 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좀 복잡한 부분이 있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풀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그런데 이제 바라건대 이번 재판 그리고 마두로라는 그 나라의 뭐 가짜 대통령이든 진짜 대통령이든 여하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라는 지도자를 체포해서 압송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 이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도 스트롱리 공감합니다. 끝의 시작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국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좀
국제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또 미국의 눈의 가시가 되고 미국의 아주 위해되는 행위를 많이 한 그런 인물을 잡아다가 제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거한 거죠. 더 이상 그런 짓을 못하게 제거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끝이지만 사실은 이제 재판도 해야 되고 거기서 사실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끝이지만 또 하나의 스테이지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의 시작이다라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저도 아주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표현인데 앞으로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잘못된 메시지가 잘못된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좀 걱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라든지 또는 중국에서는 실제로 벌써 반응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저렇게 강대국이 자기네 뒷동네에 있는 앞동네에 있는 그 베네수엘라 가서 지도자를 꼭 집어갖고 핀셋처럼 해서 이렇게 그 권력에서 제거시켜 버리네. 그래도 뭐 이게 큰 문제 없이 그냥 온고잉 되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도 대만 문제를 저렇게 해결하자. 우리는 왜 못해? 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그런 주장을 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이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무려 중국에서 4억 뷰, 조회수 4억 뷰를 기록할 정도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것이죠. 잘못된 메시지가 잘못된 나라로 갈까봐 이제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마두로 재판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되고 또 좀 뭘 좀 알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좀 미리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모처럼 이 재판 과정에 있어서 국제적인 혼란, 사회적인 혼란, 또 경제적인 혼란 등은 절대로 좀 야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일진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